오타니 선수는 계약 조항에 지연 지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모두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사용해달라는 조항을 추가할 만큼 팀의 우승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타니처럼 90%에 달하는 극단적인 조건은 처음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의 이 선택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주세법까지 개정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텍스 김수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스포츠,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즌 국내 야구 관중은 약 810만 명을 동원하며 KBO 리그 사상 3위에 해당하는 야구 열풍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빠른 속도로 관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3월엔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서울에서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정식 경기라서 그런지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과 최근 제일 뜨거운 스타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경기로 인해 전일 티켓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와 세금, 그리고 오타니 선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매년 스토브리그가 시작되면 야구 팬들의 관심은 선수들의 연봉 계약 소식으로 집중되잖아요. 선수들의 경력, 실력에 따라 연봉 계약 결과는 천차만별이며 올해 연봉 인상률은 작년 한 해 그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프로야구 선수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을 넘기는 수준입니다. 최고 연봉 선수는 하나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와 LG 트윈스의 박동원 선수고요. 나란히 25억씩 받는다고 하네요.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은 지난 시즌보다 약 7.1%포인트 상승한 61억 원이고요. 연봉 1위는 역시 오타니 선수입니다. 확실히 국내와 비교하면 메이저리그의 연봉 규모가 정말 크긴 하네요.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구 선수들이 내는 세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내 프로야구 선수는 소속팀이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연봉은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되며 선수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메이저리그 선수가 활동하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메이저리그 선수는 대부분 미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율의 경우 연봉이 높은 메이저리그 선수는 최고 세율인 37%를 적용받습니다. 주정부별 소득세율은 주별로 0%부터 13%까지 다양합니다. 사회보장세는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6.2% 또는 11.4%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세는 미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1.45%를 납부해야 합니다. LA 다저스에서 활동하던 류현진 선수도 엄청난 연봉을 받았었는데요. 류현진 선수도 연봉 약 330만 달러 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약 139만 달러에 한했다고 하네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냈기 때문입니다. 고액소득자이기 때문에 40%를 연방소득세로 지불을 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13%의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소득세만 절반 넘게 지불한 셈이죠. 메이저리그에 가기 전 한국에서 연봉의 약 16%를 세금으로 내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무시 못할 큰 금액입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 야구 선수들이 내는 세금을 비교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사례로 들어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난 야구 선수인데요.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첫 FA 자격을 얻어 LA 다저스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양 분야에서 모두 괴물 같은 성적을 내고 있어 더 주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2회 만장일치 MVP 수상자, 아시아 출신 최초의 홈런왕 달성 등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기록과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는 현 시대 최고의 야구 스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정식 경기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었죠. 미국까지 가야만 볼 수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 그것도 현재 최고의 스타를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 직전 SNS를 통해 깜짝 결혼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잖아요. 아내 또한 일본 농구 선수로 밝혀졌고 상당히 닮은 외모로 한 번 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국에 방문한 모습도 봤는데요. 신혼여행을 대신해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오타니 선수에게도 한국 팬들에게도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한국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는데요. 오타니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통역사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 큰 빚을 지게 됐고 오타니 선수의 계좌에서 하나 60억 원을 베팅업체 대표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미즈하라는 계속해서 거짓에 거짓말을 반복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오타니에게도 의심이 쏠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력 위조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일본 모두 충격에 빠졌고 현재는 해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즘 아주 뜨거운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작년 말 LA 다저스로 이적을 확정하며 10년에 7억 달러라는 역대 스포츠 최고액으로 계약했습니다. 하나로 약 9,2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조금 부럽네요. 큰 금액으로 계약한 오타니는 세금 또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내야 했는데요. 보통의 선수들은 10년에 7억 달러로 계약하면 7억 달러를 10년으로 나눈 7천만 달러를 연봉으로 수령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타니는 1년에 소득의 절반이 넘는 3,763만 달러, 하나로 약 496억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방세, 주정부별 소득세 등 포함한 금액인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오타니 선수는 연봉의 상당액을 10년 후부터 분할 지급받는 지불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연간 200만 달러씩 2천만 달러만 수령하고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는 계약이 끝난 2033년 이후에 받기로 한 건데요. 오타니의 이런 제안 덕분에 LA 다저스 구단 측은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다저스는 또 다른 대형 계약도 걱정 없이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셀러리 캡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자면 셀러리 캡은 프로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을 말합니다. 팀 연봉 총액 상승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 선수 연봉이나 영입을 조정하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리그 내 팀들의 지출 규모를 극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스포츠가 과도한 자금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월등한 팀이 돈을 마구 써서 좋은 선수들을 전부 데려온다면 리그 장기 독재 상황이 펼쳐지고 말겠죠. 셀러리 캡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구단들의 재무적 안정을 확보해 더 안정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공식적으로 셀러리 캡 기준선이 없는 리그입니다. 셀러리 캡은 없지만 사치세라고 불리는 경쟁균형세 제도가 있는데요. 매년 미리 정해진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구단에 바로 이 사치세가 부과됩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만큼 세금이 부과되며 여러 해에 거쳐 계속해서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세율은 더 증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메이저리그 내에서 셀러리 캡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다시 돌아와서 오타니의 엄청난 규모의 계약. 그러나 이 계약은 단순히 그 규모 말고도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당연히 10년간 지급받을 2천만 달러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타니 선수가 계약이 끝난 뒤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면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분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일자리 경제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약 9,800만 달러의 세수가 손실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가 계약 종료 후 세율이 더 낮은 주로 가게 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LA 다저스가 속한 캘리포니아주 또한 주의회의 관련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계약이 그동안 아예 없던 것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선 FA 대형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지급 유예 조건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10%에서 30% 정도이고 많아야 50% 정도여서 오타니처럼 90%에 달하는 극단적인 조건은 처음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타니 선수의 계약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네요. 오타니 선수는 계약 조항에 지연 지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모두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데 사용해달라는 조항을 추가할 만큼 팀의 우승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선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단순히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이 더 큽니다. 오타니의 이 선택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주세법까지 개정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을 고치더라도 당장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캘리포니아주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놓는지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구와 세금,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계약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상상도 못할 규모의 계약과 세금,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이번 기회에 주마다 세법이 다른 미국 이야기를 다룰 수 있어서 저도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요. 오타니 선수의 이런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